감돌이. 영상을 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감돌이TV 감돌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좀 올라서 모두 기분 좋으실 겁니다.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장장에 또 상승빔을 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은 결국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한두 달처럼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면서도 약간씩 내려오는 장에서 코인을 쥐고 있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10% 20% 가격이 빠져버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또 슬금슬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고 반대로 10에서 20%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보실 수 있겠고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2주 전 비쌌을 때 팔았다가 이번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누구도 가격 변동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보다 안정적으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내 코인의 가치를 좀 더 잘 유지해줄 투자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페어 트레이딩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새로울 거 하나 없는 아주 오래된 고전 투자 기법이죠. 일단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코카콜라 주식이 언젠간 떡상할 거라고 믿고 있는 분이에요. 떡상까지 10년은 좋게 걸릴 수도 있겠죠. 코카콜라만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펩시콜라도 함께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한 음료회사가 떡상하면 다른 음료회사도 떡상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난 5년간 코카콜라하고 펩시의 차트를 볼게요. 딱 봐도 판박이죠?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써봅시다. 자세히 보면 생긴 게 완전 같지는 않아요. 코카콜라가 먼저 팍 오르고 그 뒤로 펩시가 오르던, 펩시가 먼저 오르고 코카콜라가 그 뒤로 오르던, 슬슬 감이 잡히실 겁니다. 코카콜라 100만원어치, 펩시 100만원어치가 있으면 코카콜라가 200만원 되고 그 뒤로 펩시가 20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페어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코카콜라가 오른다. 그러면 코카콜라 주식을 펩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뒤에 펩시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코카콜라 주식을 팔아 샀던 펩시 주식들을 다시 코카콜라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원래 올라서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코카콜라 주식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펩시 주식의 가치가 올라 있으니까 펩시 주식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줍시다. 그 뒤에 펩시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주식을 쥐고 있었을 때보다 손해를 덜 보았네요. 코카콜라 주식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이득을 보는 건 덤이겠지요. 결론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실 예정이라면 그냥 들고 있는 경우보다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일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이야기하는 투자법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100% 수익이 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무조건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페어 트레이딩하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주식처럼 반도체, 자동차, 원자재, 금융 등등 수많은 카테고리와 테마로 나누어진 시장이 아니거든요. 코인 시장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카테고리이기에 메이저 코인이라면 대부분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체적인 이슈가 생겨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코인의 역사 자체가 얼마 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죠. 훗날 비트코인의 자리를 다른 코인이 대체한다 하여도 전체 코인 시장 흐름은 모두 함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난 한두 달간 4가지 코인을 동시에 페어 트레이딩 해보았어요. 원래는 KSP만 100% 들고 있었는데 클레이, 리플, 이더를 사서 1대1대1대1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가격비를 엑셀로 정리했고요.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을 정리해가면서 서로의 수량을 조절했습니다. 저는 5% 이상 가격 변동이 생기면 수량을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기준은 개인적인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이더가 리플 대비 5% 오르면 이더의 일부를 리플로 바꿔줬습니다. 거기서 이더가 리플보다 추가로 더 올라 10%가 오르면 이더를 리플로 추가 변경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더 몇 개를 리플 몇 개로 바꿨는지도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더와 리플 가격비 차이가 없어지면 이더에서 리플로 바꿨던 수량을 다시 이더로 바꿔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우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도 의외로 서로의 가격비 차이가 벌어졌다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더라고요. 10% 넘게 차이 났다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처음 시작할 때 제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는데요.
요 며칠 코인 시장이 급등하기 전 장이 좋지 않았던 전날까지도 손해는커녕 가만히 있었을 때 비해 10% 이상의 수익을 보았어요. 며칠 전 6월 26일 기준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3%가량 손해였는데 오히려 7% 정도 더 이득을 본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저 한 코인만 들고 묵묵히 아무것도 안 했지만 큰 부를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투자법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 선택해야 할 시기에 여러분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도 있으니 알아두어 나쁠 건 없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